본 영상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 7가지 이유에 대한 주제로 총 3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오른쪽 상단 아이콘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네, 마련모입니다. 네, 저희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편을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부동산은 재생산이 없다에 대해서 얘기해주시죠. 재생산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대한민국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네. 그 다음에 산지가 많죠. 많다. 그래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는 정해져 더더욱 있다. 한정이다. 그래서 네. 토지 가격이 비싸야 되는 나라는 맞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대한민국은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국가와 토지 가격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제가 뭐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합니다. 이 연사 믿어주시고 확실히 대한민국 토지는 비싼 건 절대 아니에요. 믿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네, 저희들 땅 가격이 비싼 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외국하고 뭐 비교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좋잖아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토지를 인정이 되죠. 네, 매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국가들 중에 몇 안 되는 데 들어가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작다는 거예요. 네. 전체 국토 중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현재 가격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고 그리고 한정이라는 것. 그래서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으로 오르고, 네. 그리고 지방은 또 개발 호재가 있기 있다. 때문에. 그래서 개발 호재 있는 곳은 또 따라서 오르고, 당연히 개발 호재 없는 곳은 땅은 한정이기 때문에 또 덩달아서 오르고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부의 원천이 된다. 부의 원천이 된다. 네네. 예전에 저희가 그 유튜브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부자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방식의 1위가 바로 부동산 재테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부의 원천이 된다. 부의 네. 원천이 우리가 된다는 이 말 자체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부자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이뤘다.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 부동산이 그래도 결국 돈을 버는구나라고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죠. 네. 결과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청문회, 뭐 국회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윗 어른들이신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뭐 축구장만한 땅들이다. 이런 우리 뭐 뉴스 많이 봤잖아요, 언론에서. 축구장 너무 폭망하나요? 네. 뭐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고, 뭐 땅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극히 드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가지는 게 부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전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가치가 0 되지가 않죠.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남한테 넘기지 않는 이상은 나의 것이 되다. 오로지 그 땅의 주인은 나다. 이거 매력 있는 단어거든요. 저는 여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멋지네요. 네. 땅에도 그런 거 있지만 아파트나도 마찬가지.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아파트조차도 사실 그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죠.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토지 지분은 아파트는 좀 작지만 그 거주의 편의성이라는 또 희소성이 있거든요. 네. 서울의 뭐 강남, 서초, 송파 네. 거기는 넓은 지역의 서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주의 희소성 때문에라도 또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겠죠. 네. 사실 부의 원천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많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씩 됐었는데 그때는 뭘 사도 땅을 사도 다 오르더라.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사실 뭐 3%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많이 오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해서 돈 벌겠습니까?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테크는 다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부동산이 안정적이고 훨씬 낫다는 거죠. 물가 상승 이상은 항상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인정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인정은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거를 다 정직하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경험해본 마린 보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해 하잖아요. 저는 뭐 이제는 뭐 답답한 건 아니고요. 넘어섰어요. 완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네, 대단한데요.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 해본 사람이 토를 많이 달아요. 맞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카페에 글을 썼거든요. 네. 비상장 주식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네. 맞고 다단계 형태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토지 쪽으로 뭐 기획부동산도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글을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 또한 제가 또 안 해본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해봤어요. 제가 비상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비평 불만에 대해서 말씀드린 어떤 아이템들을 안 해본 거를 제가 약간 비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네.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비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면 실제적으로 아니구나 라는 게 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생각지도 못한 경험에 수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저건 저럴 것이다 하고 막상 우리가 첩에 들어가잖아요. 네. 새로운 변수들을 이해해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경험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된다고요. 경험이. 또 투자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만 관심을 뭐 가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상가, 토지 예. 다 관심 많습니다. 네. 사실 돈 버는 것에 대한 건 다 관심이 많거든요. 맞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 위에 저 주식도 뭐 해봤고 비상장주 이런 것도 다 해봤거든요. 네. 해보니까 결국에는 딱 돌아오는 게 부동산만 한 게 없구나라고 인정하죠. 항상. 네. 오늘 얘기는 셋째, 넷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넷째까지 이야기했나요? 예. 시간 잘 가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